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정민입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바 차트, 라인 차트, 그리고 파이 차트, 우리가 비즈니스 대시보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차트들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이제까지 살펴봤던 세 개의 종류의 차트들이 하나의 측정값을 가지고 시각화하는 차트였다면은 오늘 살펴보게 된 이 스캐터 플롯이라는 것은 두 개의 측정값 사이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는, 즉 두 개의 측정값을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어 볼 수 있는 차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Profit Ratio라는 필드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필드를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할인율과 수익률 사이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스캐터 플롯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블로에서 어떻게 스캐터 플롯을 그릴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마지막에 일종의 활용 점정으로 추세선을 한번 집어넣어 가지고 두 측정값 사이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금 더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로로 넘어가가지고 제가 실제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 세 종류의 차트에서 우리가 활용했던 데이터 세트 슈퍼스토어 KR 데이터를 여전히 계속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아래쪽 측정값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디스카운트라는 필드가 여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핏이라는 필드도 눈에 보이고, 퀀티티라는 필드도 지금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계속해서 활용을 했었던 세일즈라는 필드도 지금 여러분들 눈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측정값 부분에 우리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Profit Ratio, 즉 수익률을 의미하는 필드는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태블로에서 수익률이라는 필드를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이 필드들을 이용해서 수익률이라는 새로운 필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게 여러분들 조금 더 어드밴스드된 과정에서 가서 배우게 될 건데, 계산된 필드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 태블로의 분석의 확장성을 굉장히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계산된 필드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수익률이라는 Profit Ratio 필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단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된 필드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는 방법은요, 우측 상단에 있는 여기 역삼각형 모양 요거 한번 딱 눌러주시게 되면은요, 제일 위에 계산된 필드 만들기라는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빈 공간 있지 않습니까? 이 하얀색 빈 공간 부분을 우클릭을 한번 해주셔도 여러분 동일한 메뉴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라는 요 버튼을 한번 딱 눌러가지고 지금 데이터 세트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Profit Ratio라는 필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조금 가운데로 이렇게 당긴 이후에 먼저 제목을 한번 적어 줄게요. 제가 이 필드의 이름을 Profit Ratio 이렇게 이름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Profit Ratio, 수익률이라는 것의 개념부터 여러분들하고 좀 확인을 하고 같이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1,000원짜리 물건을 누구한테 팔았습니다. 근데 물건을 제가 팔고 나서 1,000원을 받았겠죠. 근데 그 1,000원이 온전히 제 돈이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 물건의 원가라는 개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이걸 팔기 위해서 누군가를 고용해서 썼다 그러면은 인건비도 지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렌트비도 지급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사업장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런 종류의 모든 비용들을 제하고 순수하게 나의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그 돈, 그것을 우리가 수익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1,000원짜리 팔았을 때 200원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모든 비용을 다 제하고 저한테 200원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수익률은 1,000원짜리를 팔았는데 200원을 남긴 거니까 20%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200원을 남겼다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제로 남은 돈이 Profit이라는 개념으로 잡히는 것이고요. 근데 나는 1,000원짜리를 팔았어. 실제 내가 고객한테 받은 돈은 1,000원이라는 거죠. 1,000을 분모에다가 쓰고 200을 분자에다가 쓰게 되면은 20%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스크립트를 써준 이후에 제가 여기서 확인을 한번 딱 누르고 나가게 되면은 왼쪽에 기존에 없었던 Profit Ratio라는 필드가 생성된 거를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필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데이터 세트 원본에는 없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Profit 필드하고 아래쪽에 있는 Sales 필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제가 여기에서 새로운 Profit Ratio라는 필드를 생성을 시킨 것이죠.
여기 있는 이 수익률 개념과요, 우리가 원래 데이터 세트에서 가지고 있는 이 디스카운트, 이 데이터 세트에서 디스카운트는 할인율을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화점에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물건을 30% 할인받아서 샀다, 5% 할인받았다, 뭐 20% 쿠폰을 썼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인을 받았던 그 할인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할인율과 여기 나와서 새롭게 만들어진 profit ratio,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건전한 상식선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결국은 할인이라는 것은 주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의 일부를 고객한테 돌려드리는 개념이란 말이죠. 내가 이만큼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고객한테 돌려드리는 개념이 우리가 할인이라고 봤을 때, 할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은 작아질 거니까 수익률은 떨어지지 않겠느냐. 즉 할인율이 높아지면 수익률은 떨어진다. 할인율과 수익률은 음의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전한 상식선에서 한번 판단해본 이 사실을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스캐터 플롯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스캐터 플롯을 그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여기에 있는 디스카운트 필드를 더블 클릭을 해서 화면으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만들어 두었던 profit ratio라는 필드도 더블 클릭을 해서 화면 위로 올렸습니다. 먼저 profit ratio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지금 0이고요.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0.07, 그러니까 7%겠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11%, 13%. 아까 제가 예시를 한번 드렸었죠. 내가 1,000원짜리 팔았는데 200원을 남겼다라고 했을 때 수익률이 20%였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대략적인 축의 범위가 우리가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0%에서부터 13% 정도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할인율은 얘기가 지금 좀 다르죠,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0에서부터 무려 1600이라는 이 넓은 레인지에 분포해 있단 말이에요. 1600이라는 숫자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거를 퍼센트로 바꿔주게 되면은 16만 %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나온다. 근데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백화점에 가서 뭔가 물건을 샀을 때 30% 할인받아요. 그건 숫자로 봤을 때는 0.3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무슨 땡처리 같은 거 가가지고 물건을 샀을 때 70%를 할인받았다. 숫자로 따져보면 0.7밖에 안 되는데, 여기 지금 1600이라는 어마어마한 레인지가 주어진 거는 뭔가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 디스카운트라는 필드가 합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0% 할인해서 물건 팔았고, 30% 할인해서 물건 팔았고, 5% 할인해서 물건을 팔았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든 할인의 비율들이 계속해서 더해진 거예요. 그 숫자가 지금 이렇게 레인지가 나타나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니까, 여기에서 이 디스카운트 필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집계 방식을 합계로 그대로 두지 않고 조금 더 리즈너블한 평균 방법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측정값을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집계를 딱 해주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 지금 0이 있고요. 여기 지금 16% 정도의 숫자가 나오고 있고, profit ratio는 아까 살펴봤듯이 0에서부터 한 13% 정도의 이 범위가 주어져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할인율을 점점 크게 가져갔을 때 우리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거를 확인을 하고 싶은 거니까 제가 할인율을 이렇게 세로축에 두지 않고 할인율을 가로축으로 두고 profit ratio를 세로축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왑할 수 있는 이 버튼을 한번 딱 눌러주게 되면은 세로축에는 profit ratio가 들어오게 되고 가로축에는 평균 할인율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점이 하나 찍혀 있죠. 이런 식으로 점이 하나 딱 찍혀 있는 게 제가 바차트 할 때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블로는 항상 측정값을 화면 위로 올리게 되면은 집계해서 덩어리채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하나의 덩어리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고, 이걸 가지고 세부적으로 좀 더 분기를 해야겠다. 여기에서는 물건을 우리가 판 거니까 제가 프로덕트 네임이라는 필드를 들어다가 마크카드의 세부 정보 안으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제품을 통해서 분기를 한번 해주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우하향하는 형태의 스캐터 플롯이 그려진다라는 것이겠죠. 여기 지금 할인율 0 부분에 걸쳐 있는 이런 점들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건을 판매할 때 할인을 하나도 안 해주고 정가를 받고 팔았던 물건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할인을 엄청 많이 해준, 그죠? 80% 할인했고 뭐 60% 할인했고 굉장히 할인율이 큰 물건들이 여러분들 육안으로도 딱 확인이 되듯이 profit ratio가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거죠. 심지어 이게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profit ratio가 음수로 떨어진 거니까 이거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봤던 제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도 할인율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고객한테 할인의 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내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나의 수익률, 내 잔고의 수익률은 떨어진다라는 것들이 대략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경향성을 살펴보고 싶으시면은 여러분이 분석 패널로 넘어가가지고 추세선이라는 기능을 넣어주게 되면은 조금 더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보인다는 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좌측의 메뉴를 한번 보시면은요, 데이터 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 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패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데이터 패널, 여기 지금 다양한 필드들이 나와 있고요, 옆에 보게 되면은 숨겨져 있지만 이렇게 분석이라는 부분을 딱 눌러주게 되면은 다양한 분석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패널이 하나 존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제가 이 추세선이라는 기능을 들어서 화면 안으로 집어넣었을 때 이 차트가 어떤 식으로 경향성을 보여줄지 조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이거를 들고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들고 화면 안쪽으로 제가 딱 넣으려고 마우스를 움직이는 순간 여기 제가 넣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추세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선형관계를 볼 수도 있고요, 로그나 지수, 다항식이나 거듭제곱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집어넣게 되면은 그 경향성들을 좀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제일 기본이 될 수 있는 선형에다 제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한번 제가 마우스를 올린 후에 드랍을 해버리게 되면은 줄이 하나 쭉 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에버리지 디스카운트, 평균 할인율하고 여기 나와 있는 profit ratio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좀 가설을 세웠었죠. 이게 아마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거야 라고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선형 추세선이 지금 그러한 관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은 이 두 개의 측정값 사이에서 어떤 선형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지 지금 산식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약간 통계적인 개념을 더한다라고 하면은 R² 값과 P 값도 역시 함께 제공되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형 관계를 살펴보셔도 좋고요. 제가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추세선을 우클릭을 한 이후에 이 추세선을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를 이렇게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추세선을 다시 한번 집어넣을 건데, 이걸 안쪽으로 이번에는 제가 다항식으로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와서 다항식 위에다가 떨어뜨리게 되면은 조금 더 다이나믹한 라인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에버리지 디스카운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프로핏 레이쇼는 떨어지네요 라는 정도의 팩트였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보다도 추가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건 것 같아요. 할인율을 우리가 좀 초반에 약하게 가져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할인을 하나도 안 해주는 것에서부터 한 20% 그리고 대략 한 뭐 30% 지점, 여기까지 가져갔을 때에는 우리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속도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말인 즉슨 여기서부터 한 30% 구간에서는 이 곡선의 기울기 자체가 그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임계점일 수도 있고요, 30%나 한 35% 지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로 우리가 할인을 해줬을 때는 할인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profit ratio가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형으로 넣어주셔도 좋고 아니면 다항식으로 넣어주셔도 좋고, 추세선을 집어 넣어주게 된다면은 우리가 두 개의 측정값이 보이는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스캐터 플롯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하나의 측정값을 가지고 바 차트도 그리고 라인 차트도 그리고 파이 차트도 그렸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측정값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개의 측정값을 화면 위로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분기를 해주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분기를 했던 필드는 프로덕트 네임입니다. 여기 있는 점 하나하나가 모두 다 개별 프로덕트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하나의 제품을 전부 다 화면 위로 펼쳐놓은 이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석 패널에 추세선을 집어넣음으로써 이 두 측정값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캐터 플롯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우리가 다음으로는 분포를 나타낼 때 살펴볼 수 있는 박스 플롯과 히스토그램으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